안녕하십니까. 업사이클 리서치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5.94%, 거의 6%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전에는 3,320포인트 정도였는데 3,395, 3,400이 월요일에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4.4% 상승을 하면서 847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그냥 이게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6월 달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다가 V자 반등이 나왔죠. 하락을 하고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 이게 몇 퍼센트 상승한 것인가 라고 보신다면 여기서부터 한 20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14% 정도)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 정도 상승했잖아요. 6%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14% 상승한 거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하면 추가로 여기서 이만큼이 14% 상승해서 이만큼이 더 오른다. 여기서 지금 6%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8% 정도 더 오를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그냥 바로 현재 지수대에서 8%면 3,700 간다라는 거잖아요. 3,700.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3,700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이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이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또 2020년입니다. 코로나로 급락이 나오고 V자 반등이 나오고 횡보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걸 볼 것이냐? 1, 2, 3이 나왔는데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해서 이렇게 올라왔고 횡보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엄청 오르는 거죠.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또 다르게 본다라면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를 온 거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코스닥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어요. 코스닥은 2021년에 1000포인트, 106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쳐도 27% 27% 혹은 뭐 거기까지 못 가도 2023년에 최고점이 937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937포인트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코스피가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시장은 더 오를 것 같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일은 없다. 꼬꾸라지더라도 3000포인트를 깨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상한 큰 충격이 나오지 않는 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급으로 한번 보시죠. 자,
6월 달에 지수가 엄청 올랐을 때 수급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초반에는요, 외국인이 사줬어요. 초반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외국인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외국인이 스타트를 끊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이만큼 오를 때 월 말, 6월 말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오히려 외국인은 조금 팔고 개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던 것은 6월 13일 이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땡겨주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동참이 된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요. 9월 2일부터 봤을 때 9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얼마를 샀을까요? 여기가 1조. 그리고 이게 4조. 그리고 이게 1조. 약 6조를 샀습니다. 6조. 그걸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 투자자가 팔았죠. 외국인만 샀습니까? 기관 투자자도 샀죠. 기관 투자자가 약 3조. 기관이 3조. 외국인이 6조. 개인이 10조. 9조. 9조를 팔았고 기관하고 외국인 6조를 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개인 투자자가 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살 때가.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가 또 포모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번 주 FOMC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다다음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를 보신다 그러면 나스닥 신고가, S&P 500 신고가, 일본 니케이 신고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어요. 일본 니케이처럼 쭉 뽑아주고 약간 조정받고 쭉 이렇게 뽑아주는 모습으로 계속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신고가 최근에 이번 주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죠. 항생 신고가 다 각도가 좋아요. 중국 먼저 신고가 가고 다시 한번 신고가. 독일은 못 가고 있는데 그냥 뭐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프랑스 정치적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은 약간 애매한 모습,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유럽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아시아, 미국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특히 일본, 아시아 쪽이 급등세입니다. 급등세예요. 일본 급등세, 홍콩 급등세, 대만 급등세, 우리나라도 급등세. 그래서 아시아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 빅테크, AI 그리고 반도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왜?
유럽은 반도체가 없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뭐 ASML 뭐 장비 만드는 회사 말고 또 있습니까? AI, 유럽에 AI가 뭐가 있어요? 근데 중국 딥시크 있잖아요. 우리나라 카카오 있잖아요.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일본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있는 아시아가 미국하고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신다 그러면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비록 약간 실망감과 조정이 나왔다가 회복하는 정도 수준인데요. 브로드컴, 지난주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 더 올랐습니다. 더 올랐어요. 이번 주에만 20% 올랐어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합쳐가지고 300달러 하던 것이 360달러까지 순간 370달러 때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직전 고점까지 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올랐죠. 한 120달러 하던 게 16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램 리서치 엄청 올라왔어요. 100달러 하던 게 한 12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ARM, 암홀딩스도 어쨌든 좋은 흐름이었죠. ASML도 나쁘지 않았죠. 한 750달러 하던 게 800달러 지점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도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좋았고 구글도 좋았고 엄청 올랐죠. 이런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드디어 33만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33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더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까 마이크론 차트 보여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고점을 넘기고도 이만큼 더 갔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 혹은 지금 요 정도 수준? 하이닉스는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점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30만원 이하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더 간다. 제가 예전에 하이닉스 한 22만원, 3만원 할 때 이때쯤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때쯤 하이닉스. 그리고 제가 거의 뭐 한 2년 가까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말씀 드렸냐면 시가총액이 제일 싸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240조가 안 돼요. 239조입니다. 하이닉스가. 239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1759억 달러입니다. 1759억 달러. 얘가 지금 230조 정도 돼요. 현재 환율. 그냥 1,400원 계산했을 때, 대충 1,400원 계산했을 때, 1,000억 달러가 140조잖아요. 140조. 그러면은 760억 달러가 거의 한 100조 가까이 되겠네요. 한 100조 가까이.
100조 가까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240조가 넘어요. 하이닉스가 더 비쌉니다, 여전히. 여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가 더 비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 2배, 영업이익 2배 이상입니다. 그럼 60만원 가자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거의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 6월달부터.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감안하면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도 당연히 더 사는 게 맞는 건데 삼성전자도 전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4일 수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더 간다. 혹은 그 이후에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이 나오면 역시 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부장을 좀 보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좀 못 오른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 충분히 여기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조금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소켓 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PSK 홀딩스도 충분히 여기 돌파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PSK 홀딩스라든지 그리고 KC텍 같은 기업들도 여기만 돌파가 되면 여기 충분히 돌파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조금 보시면서 반도체 안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도 충분히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꾸준히 좀 보자. 꾸준히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오잖아요. 드디어 FOMC. FOMC가 드디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꽤 한 2주 정도 바이오가 좀 쉬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금리 모멘텀으로 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바이오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좀 바이오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기업들이 뭐예요? 리가켄바이오 계속 좀 야금야금 우상향이잖아요. 야금야금 이러다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드디어 50만원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ABL 바이오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충분히 리가켄 바이오 현재 차트로 보면 3등 기업인데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위 기업을 보면 약간 들썩들썩거리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거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뮤온시아 같은 거 여기가 돌파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또 차트가 이뻐졌죠.
특히 제가 좋아하는 N자형 상승. 이민온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N자형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플랫폼이라든지 좀 신약 기대감이 좀 있는 쪽을 좀 보는 게 맞아요. 큐로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가 이제 바이오랑 로봇이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바이오가 못 가고 로봇이 갈 것이냐, 참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은 많은데, 사실은 아직은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게 로보티지 같은 거. 로보티즈 같은 경우 또 이제 이게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고 한 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돌파를 하면은 갈 수 있다. 돌파를 하면 가는 거죠. 돌파를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시메스 같은 경우도 약간 N자형 상승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로봇주는 사실은 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워낙에 다르게 움직이니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구간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나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지금 차트를 잘 보세요. 차트를 잘 보시면 비교를 좀 해드린다라면, 나우 로보틱스가 차트가 좀 다르네요. 비슷한 차트가 있었는데 3연이었나요? 네, 3연 같은 경우가 조금 비슷할 수 있죠. 3연이 여기서, 요건 무시하고요. 요거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직접 고점까지 올라오고 횡보하다가 치고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로봇주들은 같이 움직이다기보다는 조금 개별 기업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흐름을 좀 보면서 종목을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은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증권주가 저는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증권주가 대부분 이제 키움증권 같은 모습으로 갔느냐, 아니면 미래에셋 같은 모습이냐, 아니 미래에셋 뭐 삼성증권 같은 모습이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점을 돌파했느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느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증권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강한 쪽에 좀 더 붙자. 반도체, 그리고 좀 강할 수 있는 쪽, 바이오, 그리고 로봇,
수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맞고, 증권주는 조금 눌리면 좀 산다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주중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는 조선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왜냐면 이제 딱 첫 조정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첫 조정이 나오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선주들이. 뭐 큰 조정은 아닌데요. 개별 기업을 좀 본다라면 조금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지난주에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진짜로 강하게 가면 이번 달 중에 3,500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3,500을 가면 딱 10% 오르는 거예요. 저점 대비 10% 오르는 자리가 3,500입니다. 3,500 정도 갈 때까지는 두려워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지름길을 제시해드리는 업사이클 리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